저는 오늘 요양원에 있는 노인을 제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도 마치 큰 죄를 고백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건 아닐까. 요양원 주방의 아침은 항상 어둡게 시작됩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고 사람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저는 가장 먼저 주방에 들어옵니다. 쌀을 씻고 보리를 불리고 죽을 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이 끓는 소리,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저를 진정시킵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 42. 여기서는 그저 조리 보조입니다. 과거를 묻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10살짜리 아들 도윤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이 아이는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도윤이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제잘거리지도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제가 불안하면 아이도 작아집니다. 제가 긴장하면 아이는 숨을 죽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이유 없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싶다. 하지만 불안은 대물림 되는 걸까? 요양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은 오경자 할머니입니다.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식판을 밀어버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간호사들은 그분 방을 기피합니다. 원장님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특히 불에 탄 기름 냄새, 오래 끓인 국물 냄새가 나면 그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마치 어떤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 온몸을 떨기도 합니다. 이유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선 묻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노인들에게는 각자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곳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분을 관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주름진 손, 움츠러든 어깨, 텅 빈 눈동자.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옛날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은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리국을 끓였습니다. 보리를 불려 씻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동작들. 특별할 것 없는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국자를 들었다 내려놓고 된장을 더 넣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뭔가가 자꾸 제 손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된장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국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이 맛.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누군가의 레시피가 아닐까? 그런데 오경자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보행기를 밀며 식당까지 걸어오신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국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그리움, 아픔, 안도. 간호사가 황급히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떴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천천히 입에 넣으셨습니다.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두 숟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제 국만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건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보리국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석 달 동안 밥을 거부하시던 분이 한 그릇을 다 드신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그날 처음으로 그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손.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경자 할머니는 주방 근처를 자주 맴돌았습니다. 말은 걸지 않습니다. 그저 서 계십니다.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불을 조절하는 방식, 국을 젓는 손놀림, 재료를 다듬는 각도. 그분의 시선이 제 손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유 없이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 남은 그을음 같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여길 와본 적이 있나?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거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왼손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자꾸 쓰라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그 흉터가. 사건은 도윤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는 항상 많았습니다. 식판 40개,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물 온도, 세제, 양, 헹구는 순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심심했는지 요양원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들, 잊혀진 것들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도윤아, 멀리 가지 마. 제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마지막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창고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윤이가 뭔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천, 여기저기 해진 자국,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 손으로 만져보니 천이 거칠었습니다.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말을 잘 못하지만 감정만큼은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지금 아이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도윤아,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슬퍼. 여기서 누가 울었어? 아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이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공간에 남은 기억을.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를 보는 겁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손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작업복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창고에 오래 있었던 거겠죠. 가슴 부분에 희미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대성봉제.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성봉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아니면 더 오래전? 손가락으로 로고를 따라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업복 소매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불에 탄 자국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천 조각.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왜 이 작업복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비명. 오경자 할머니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업복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는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맥박이 약해요. 빨리.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 쓰러지면서도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분의 눈은 작업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을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마치 딸을 발견한 것처럼.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찾았어.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작업복이 대체 뭐길래? 왜 할머니가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제 손도 떨리는 거지? 왜 제 가슴도 이렇게 아픈 거지? 저 작업복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바닥에 떨어진 작업복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성봉제. 그 글자가 제 망막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장 박성호의 친절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씨 힘들지? 좀 쉬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평소에는 칼같이 근무 시간을 지키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일찍 가라고 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정순의 간호사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미정아, 너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정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실에 오래된 파일이 있어. 잠긴 서랍 안에 20년 전 기록들. 무슨 기록이요? 화재 기록. 그리고 아이들 기록. 가봐. 원장은 지금 병원에 있어. 서랍 비밀번호는 324. 밤 10시.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324를 눌렀습니다. 딸각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1998년 대성 봉제 공장 화재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봉제 공장 화재로 37명 사망. 여성 노동자 대부분. 탈출구 잠겨. 5세 여아 구조. 어머니는 실종. 눈물이 났습니다. 실종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오경자 당시 32세 재봉사. 딸 오미정 당시 5세 현장 구조 후 보육원 이송. 오미정, 한미정, 미정. 제 나이 42. 1998년이면 저는 5살.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모든 부정이 무너졌습니다. 정순애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거의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애는 소방관이 담요를 덮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불타는 건물이 뒤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등, 왼손 손등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제 왼손 손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화상 흉터,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위치.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울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나야? 정순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미정이야. 오경자 할머니의 딸. 그분이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셨어. 3년 전에.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거든.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원장은 내가 스스로 기억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미정, 한미정 추정 99%. DNA 검사 필요. 본인 동의 후 진행 예정. 오경자 씨 상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것. 메모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제가 이곳에서 일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은 거짓이었던 거야? 한미정이라는 이름도 고아라는 기억도 모든 게. 그날 밤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요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작은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0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사실 고아였다는 것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무서웠어? 뭐가? 엄마가 나 두고 갈까봐. 엄마도 할머니처럼 없어질까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를 잃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제가 평생 느꼈던 그 두려움을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아.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는 항상 도윤이 곁에 있을 거야. 아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참 후에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여기 아파? 이제는 안 아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언제나 나보다 강했구나.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문을 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 그런데 동시에 가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찾고 싶었던 답이 저 문 너머에 있으니까. 저는 그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도 별이 있었을까요? 불타는 건물을 보며 울던 저를 누군가도 이렇게 안아줬을까요? 엄마가 안아줬을까요? 마지막으로 불길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엄마, 결정했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 거야. 할머니, 아니 엄마를 만나러.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오경자 할머니의 병실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 2시. 병원은 고요합니다. 멀리서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립니다.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문 하나.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에서 엄마를 되찾은 딸로, 아들을 둔 여자에서 딸이자 엄마인 사람으로 20년을 살아온 한미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누군가가 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원래의 제가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손이 문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진실은 항상 이렇게 아픈 걸까?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걸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도윤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병실 안.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을 통과한 은은한 빛. 오경자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저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손과 똑같이 생긴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 손톱 모양, 손금까지.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일까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분의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 20년 만에 피어난 꽃 같은 미소. 눈물이 그분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고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 속으로 생각했다. 이 미소, 이 따뜻함. 어쩌면 제가 평생 찾던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왔구나.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우리 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눈물이 쏟아져서.
다만 그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도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손. 밖에서 도윤이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딸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요양원 주방의 새벽은 내일도 어둡게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엄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손길.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20년 만에 재회 이야기를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 분, 실종된 가족을 찾고 계신 분,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슴 뭉클한 실화 이야기, 가족과 사랑에 관한 감동 스토리, 잊혀진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면 지금 바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나중에 오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재회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